안녕하세요. 농부 땅에 미치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강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에 대한 저의 그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농지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강의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그 원산면에 그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듣는다면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삼 주민분들에게 원삼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땅에 미친 농부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원삼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그 다음에 원삼의 땅을 사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시려는 분들과 파시려는 분들의 리스트를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삼 주민분들이 집원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토지를 판매하고 싶다. 그리고 사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지점에 어느 정도 평수에 어떤 용도로 사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연락들이 오면 그것들을 소중하게 기록을 해서 어, 원삼의 땅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이유에서 땅을 팔고 싶다면 그 땅을 정말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가교 역할을 땅에 미친 농부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용기 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의 그 땅에 미친 농부의 생각은 일단 전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오픈마인드님의 원산면과 평택의 아주 생생한 비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평택에서 토지를 이제 구입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한 용인 원산면에 가서 땅을 보다 보니까 지주들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위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흥구역의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이런 땅들이 다 진흥구역에 있는 땅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지금 경지정리가 돼가지고서 되어 있는 이런 땅들이죠. 근데 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런 그 농업을 무기로 해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나라에서 경지를 정리를 해서 만든 이 농지에 대해서는 잘 해제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 같은 경우도 해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이에 있는 신도시가 이제 먼저 해제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딱 있어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절대 농지는 말 그대로 절대로 해제되지 않는, 절대로 농지로 밖에 쓸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절대 농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해제를 시켜주지 않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 두 번째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역, 그 사이에 경계선상에 끼어 있거나 이런 데는 가끔씩 해제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택시에 보면 고덕 신도시 주변에 풀려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는 그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뭐 동두천에서 용산에서 모든 미군들이 그 평택 험프리로라는 곳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게 약 500만 평, 495만 평 가까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그 평택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 속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주변의 농지들이 절대 농지 말 그대로 바둑판처럼 돼 있던 것들이 생산 녹지로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이처럼 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들이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산업화라든지 신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런 신도시가 형성이 될 경우에 이런 데는 신도시가 되기 어렵겠죠. 만약에 나중에 SK 하이닉스 배후 도시로 신도시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상하건대 이 뭐 땅값이 싼 이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 바운더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1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져서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보면 진흥구역에 있는 땅들은 수용이 되겠죠. 수용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땅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한번 그럼 더 좀 리얼하게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평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도시가 이제 수용이 돼 가지고서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삼성이고 이제 요게 경계선상에 있는 신도시가 요까지가 신도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신도시에 주변에 요 안까지는 예를 1000만원짜리 땅이에요. 쉽게 생각해 가지고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붙어 있는 땅들은 이렇게요. 요게 이제 외곽도로 이제 신도시 주변인데 이 안쪽에 있는 소위 이렇게 돼 있는 이 안쪽의 땅, 안쪽에 있는 땅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다 신도시에 있는 건 이건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땅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신도시 바깥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뭐 소위 진흥구역의 땅들이기 때문에 물론 요 마을에 있는 거는 계획관리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 있는 땅들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값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파트에 뭐 30평대 짓고서 사는 사람이나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농로를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여기도 보면 농업진흥구역인데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집이거든요. 여기도 집이고요. 창고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신도시 경계선상으로 집이 있고 여기 전원주택도 다 지었습니다. 여기 안쪽은 다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 농가 창고나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안쪽에 이쪽에 돼 있는 분들이나 신도시 약간 바깥에 서서 이렇게 집이나 창고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나 신도시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어차피 뭐 경전철이나 생기더라도 여기서 가나 요 바깥에서 어차피 출입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 근처에 붙어 있는 진흥구역의 땅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 뭐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크게 널찍하게 한 1000평, 2000평 내에 전원주택 200평 전용해서 200평 전용해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전원주택 200평짜리 마당을 둔 집을 한 60평씩 지어서 사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농가주택이죠. 농가주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나 산업단지 가까이에 붙어있는 진흥구역의 땅들은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원삼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원삼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이거 신도시가 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이닉스에 여기 있는 뭐 보면 이 하이닉스 내에 기숙사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기 진흥구역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진흥구역에서 타고서 들어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구역의 땅이 가치가 신도시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근처를 많이 벗어나 버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해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신도시가 배후 세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17번 국도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은 신도시고 이 바깥쪽은 신도시 외곽이다 해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대신 이쪽에 신도시 안쪽의 땅은 엄청나게 비싸고 바깥쪽은 싸니까 차라리 저는 바깥에 있는 진흥구역의 땅을 사서 여기에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진흥구역에 도로가 되어 있다면 아니면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여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몇 킬로까지 떨어져 있느냐, 요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바운더리 내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입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거나 하는 데는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제 진흥구역의 땅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도 아주 싸다면 저렴하다면 매입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원산면 주민들께서는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지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린다면 볼게요. 밸류맵을 들어가서 이게 신도시 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신도시거든요. 고덕 신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바깥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게 경계선이거든요. 신도시 경계선상인데 경계선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땅들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도 다 진흥구역에 뭐 2015년도에 70만원, 2013년도에 70만원, 2015년에 70만원, 2018년도에는 보니까 얼마가 됐나요? 여기 볼까요? 15년도 같으면 이건 삼성 들어왔을 때 15년도에 삼성이 기공실에 했으니까요. 이때는 70만원이었던 땅이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도로가에 더 붙었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한데 이 땅이 한번 볼게요. 이 땅이 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도 2억 4,900 약 70만원의 평당 가격이 됐는데 이 뒤에 이 땅 같은 경우는 도로에 요만큼밖에 못 붙는데 이건 얼마냐면 130억 거래가 됐네요. 9억 200만원 평당가 130만원에 129만 9천원이니까 130만원대의 평당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진흥구역이거든요. 이것도 2015년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게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볼까요? 다른 데도 신도시 주변만 한번 제가 쭉 보도록 할게요. 예, 요건 신도시고 신도시 외곽에 있는 요 볼게요. 여기도 딱 신도시에 붙어있네. 신도시 붙어있는 게 이게 2018년도 이것도 100만원이 거래가 됐네요. 8억 7천 98만 7천원의 평당가 여기 신도시 경계선상에 이렇게 붙어있죠. 네, 요런 것들은 비싸요. 아주.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2015년도에 옆에 동일하게 붙어있는데 볼게요. 요걸 자세히 보시면 2015년도에 42만원입니다. 예, 진흥구역의 땅이 42만원의 평당에 거래가 됐는데 바로 옆에 붙었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18년도 8월 달에는 99만 9천 100만원에 이것도 거래가 됐습니다. 예, 참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15년이면 삼성반도체 기공식 할 때, 예, 이때는 고덕신도시가 공사도 안 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9년 약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벌써 작년에 이게 100만원에 거래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1년도에 43만원, 2012년도에 30몇만원. 네, 이런 땅들입니다. 이런 땅들. 그리고 2019년도 올해 거래됐네요. 이거는 또 2019년도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40만원에 거래됐네요. 이거는 정말로 잘 산 것 같아요. 이 신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거든요. 가까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의 땅은 사실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들쑥날쑥한데 어떨 때는 뭐 2014년도에는 20만원에도 사고요. 2014년도에 30만원에도 사고 이러던 땅들인데 이제 개발이 되면 될수록 더 가격은 더 비싸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같으면 2011년도에 도로가에 붙었는데 43만원 주 샀어요. 신도시 개발도 안 한 2011년도에도 이 도로가에 딱 붙어 있는 요거는 43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은 요것도 68만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흥구역의 땅들은 천차만별이지만 결국은 여기 보시면 가까이에 있는, 붙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안쪽에. 이건 벌써 이렇게 지어졌지만 이쪽은 다 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한번 저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전원주택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진흥구역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찍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미 전원마을이 형성이 됐죠. 이거는 진흥구역이 아닙니다. 이쪽은. 근데 이쪽은 다 진흥구역이죠. 근데 여기 보면 농가주택이 이렇게 예쁘게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농가주택이에요. 농가주택. 보세요. 농가주택에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논바닥에다가 복토해서, 여기 논이거든요. 논인데 다 복토를 해서 간 거죠. 여기도 보면 쭉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삼에 있는 우리 절대농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희망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갖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오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대토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전용을 해가지고서 그냥 비과세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전용을 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1인 1주택은 9억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과세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그 절세를 해가면서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그 일반 진흥구역이 아닌 임야라든지 다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고 비과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분할을 몇 평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5배, 도시지역 외에서는 10배까지 저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과세 형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 가지고서 하신다면 여러 번 나눠서 잘라서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잘 고민하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그래서 매매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잘라서 매매를 해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원삼에 계시는 우리 지주분들께서는 땅 잘 갖고 계세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풀리면 한번 매도 타임을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우리 동생이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